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멋진 복수와 로맨스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당신은 언제든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혁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만 짓는 그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제주도에서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막 아틀라스 엔지니어링 본사 사무실로 들어선 참이었다. 그리고 그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다. 잘 다녀왔어요. 나 여행은 어땠어요? 같은 말은 없었다. 그저 그 말뿐이었다. 내 이름은 김민준. 나이는 49세이고 12년 동안 아틀라스에서 정부 계약 업무를 담당해왔다. 12년간의 보안인가 인맥, 그리고 회사를 유지시켜온 거래들. 하지만 최진혁에게 나는 그저 값싼 양복을 입은 또 한 명의 엔지니어일 뿐이었다. 사무실에 에어컨은 내가 수년에 걸쳐 무시하는 버블터득한 기계적인 소리를 내며 윙윙거렸다. 탕비실에서 나는 든 커피 냄새가 금요일마다 청소팀이 사용하는 인공적인 청소용품 향과 뒤섞였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다. 동료들의 펄티반 시선에서 내가 칸막이들을 지나갈 때 그들이 눈을 피하는 방식에서 느낄 수 있었다. 알려줘서 고맙군요. 나는 서류 가방을 책상 옆에 놓으며 말했다. 가죽 가방의 모서리는 달아 있었다. 회사 입사 5주년 때 이강훈 대표가 준 선물이었다. 그 시절에는 이런 선물이 인정을 의미했다. 충성심, 상호 존중. 최진혁은 기가 막힌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웃더니 자신의 코너 오피스로 돌아갔다. 나는 유리 칸막이 너머로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수입 넥타이를 고쳐 매고 컴퓨터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그는 하루에 최소 10번은 그러는데 항상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제자리에 있는지, 넥타이가 완벽하게 중앙에 있는지 확인했다. 마치 외모가 내면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다는 듯이 최진혁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 3년 전부터 내 상사였다. 그전에는 이강훈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다. 이강훈 대표는 정부 계약이 단순히 스프레드시트 위의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사람 신뢰, 그리고 견고한 토대를 만드는 수년간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었다.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열었다. 핸더슨 국방 계약에 관한 메시지가 47개나 와 있었다. 최진혁이 몇 달 동안 자랑하며 모두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 대어를 낚았는지 떠벌리고 다녔던 바로 그 계약이었다. 내가 그가 존재조차 모르는 조달 채널을 통해 6개월간 공들여온 네 $500만 계약. 내 손, 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망설였다. 미국 동부 사람들과 새벽 5시에 회의를 했던 6개월. 엔지니어와 관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술 사양을 설명했던 6개월. 신뢰를 쌓고 밤 11시에 이메일에 답장하며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도록 보장했던 6개월. 그리고 최진혁은 임원회의에서 단 2문장으로 그 공을 가로챘다. 전화벨이 울렸고 그 날카로운 소리가 내 생각을 끊었다. 국방부의 윤서연 대령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하는 계약업체들을 수십 년간 다루면서 생긴 정확하고 전문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김민준 부장님, 돌아오셨다니 다행입니다. 하위 단계 일정 조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대령님. 사양서를 열어보겠습니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내가 외우다시피 아는 폴더들을 탐색했다. 모든 파일, 모든 문서, 모든 쪽지는 수년간의 꼼꼼한 작업의 결과물이었다. 최진혁의 목소리가 그의 사무실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다른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강훈 대표와 내가 없는 동안 도착한 예비 승인에 대한 공을 가로채고 있을 터였다. 나는 이전에 그 대화의 여러 버전을 들어왔다. 팀이 정말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는 거짓 겸손을 암시하는 톤으로 말하곤 했다. 좋은 리더십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마치 그가 기업 자기 개발서에서 읽은 것, 왜 리더십에 대해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윤대 명과의 통화를 마치고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몇 달 전에 즐겨찾기에 추가했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채용 사이트의 검색창에서 커서가 깜박이고 있었다. 좌절의 순간에 방문하던 그런 사이트 중 하나였다. 내 경력과 정확히 일치하는 직책들을 훑어보며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이 어떨지 상상했다.
내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 머물렀다. 갑자기 사무실이 더 조용해진 것 같았다. 마치 사무실 자체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12년, 나는 이 회사가 가진 모든 정부 관계를 구축했다. 나는 어떤 계약 감독관이 이메일로 보낸 PDF 파일만이 아니라 직접 인쇄하고 제본한 사본과 함께 기술 사양을 전달받는 것을 선호하는지 알았다. 누가 검토 주기에 최소 3주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쟁사들이 우리와 같은 계약을 놓고 다투고 있는지도 알았다. 최진혁은 이 중 아무것도 몰랐다. 그에게 모든 것은 가장 저렴한 제안서와 가장 멋진 파워포인트를 갖는 문제일 뿐이었다. 최진혁이 사무실에서 나오며 아마 내 한 달 월급보다 비쌀 이탈리아제 재킷을 바로잡았다. 금요일까지 분기 보고서 마감인 거 잊지 마세요.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의 눈은 이미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고 아마 어떤 경기 점수나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김 부장, 다음번에 계약의 중요한 단계 중에 휴가를 갈 때는 팀에 미리 알려주도록 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팀이라. 마치 이 건물의 아틀라스를 수익성 있게 유지하는 연방 조달, 요건의 미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마치 내가 수년에 걸쳐 쌓은 관계가 내부 메모와 간단한 교육 세션으로 이전될 수라도 있는 것처럼 무언가 내 가슴에 내려앉았다. 아직 분노는 아니었다. 그저 명확함이었다. 아무리 오래 기다리거나 인내심을 가져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때 오는 그런 명확함. 그것은 지도를 보다가 마침내 앞길이 보이는 것과 같았다. 비록 그 길이 10년 넘게 알아온 모든 것에서 멀어지는 길일지라도 나는 해군을 제대한 직후 아틀라스 엔지니어링에서 일을 시작했다. 27살,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이름대기를 꺼리는 몇몇 곳에서 조달 물류 업무를 맡았던 임무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사양서의 작은 실수가 돈뿐만 아니라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곳들, 올바른 일을 하는 것과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의 차이를 빠르게 배우는 곳들. 이강훈 대표가 직접 나를 채용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공항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면접이 이루어졌다. 그는 정부 계약이 서류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기술 요구사항 뒤에는 사람 이야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초창기 몇 년 동안 나는 어디에나 있었다. 워싱턴의 박람회에서는 규제 준수에 대한 지루한 강연 사이의 복도에서 국방산업의 절반을 만날 수 있었다. 애틀랜타 근처의 보안시설에서는 입구에 사물함에 휴대폰을 두고 창문 없는 방에서 사양을 논의했다. 에버딘에 있는 누군가가 8시 회의 전에 기술, 사양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새벽 5시에 시작되는 전화회의도 있었다. 나는 어떤 직원들이 수십 년 동안 그곳에 있었는지, 행정부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며 시스템이 공식 정책 아래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18개월 임무로 잠시 머물며 민간 부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름을 알리려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나는 누가 진짜 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3단계 아래에서 이미 결정된 후에 서류에 서명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배웠다. 내 보안인가 등급은 아틀라스의 누구보다도 높았다. 구획화된 접근 권한이 있는 비밀 등급, 신원 조사를 받는데 3년이 걸리는 그런 종류의 인가였다. 그들은 내가 대학 시절 아파트에 살 때의 이웃들을 인터뷰했다. 내가 일을 시작한 이후의 모든 세금 신고서를 검토했다. 전 여자친구 교수님, 심지어 내가 운동하던 헬스장 주인과도 이야기했다. 누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이전하거나 서두를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인가였다. 최진혁은 인가가 없었다. 그는 그 절차를 시작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것만으로도 그가 관리해야 할 사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9년 동안 나는 이강훈 대표와 직접 일했다. 우리는 매주 월요일 아침 그의 사무실에 앉아 아직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기회, 계약 갱신, 관계 유지를 검토했다. 그는 정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했다. 가장 저렴한 제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창밖으로 내다보며 내게 말하곤 했다.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신뢰와 전문성이 중요한 거지. 누구나 멋진 스프레드시트는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수년 동안 꾸준히 결과를 내는 사람은 드물지. 그러다 구조 조정이 있었다. 이강훈 대표는
회사가 성장하고 있어서 더 많은 관리 계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적인 기업 구조라고 그는 불렀다. 마치 추가적인 관료주의 계층이 수년간의 꾸준한 결과와 상호 신뢰를 통해 구축된 관계를 어떻게든 개선할 수 있다는 듯이. 최진혁은 건설, 회사 출신으로 서울의 유명 대학에서 MBA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그는 거의 모든 대화에서 그 세 글자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듯이 언급했다. 새로운 관점. 이강훈 대표는 최진혁을 팀에 소개하는 회의에서 그를 그렇게 불렀다. 정부 계약에 비즈니스 규율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최진혁의 첫 주에 그는 내게 우리 정부 사업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요청했다. 나는 간단한이라는 단어에서 경고 신호를 봤어야 했다. 나는 12개의 현행 계약, 18개의 잠재적 기회,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구축한 관계 지도를 다루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3일을 보냈다. 각 슬라이드 뒤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컨퍼런스 중 커피 줄에서 나눈 우연한 대화로 시작된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계약. 계약 감독관이 나처럼 전직 해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공유된 경험을 통해 신뢰를 쌓기 전까지 거의 놓칠 뻔했던 에버딘 프로젝트. 그는 20분 동안 들었고 그의 눈은 여러 번 노트북으로 향했다. 그러고는 마치 모두가 간과한 명백한 문제를 발견했다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서 더 많은 계약을 따낼 수는 없나요? 그것이 나의 경고 신호였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새로 왔으니 배우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강훈 대표가 우리 사업의 현실과 그렇게 근본적으로 동떨어진 사람을 고용했을 리 없다고. 그 후 3년 동안 나는 최진혁이 모든 성공적인 제안의 공을 가로채는 것을 지켜봤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복잡한 관계 구축 작업에서는 거리를 두었다. 그는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된 마지막 회의에 나타나서 그 결과가 마치 자신의 전략적 비전의 산물인 양 발표했다. 윤서연 대령이 통합 일정이나 보안 사양에 대한 복잡한 기술적 질문으로 전화할 때 그녀는 구체적으로 나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헌츠빌의 담당자들이 테스트 및 인증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싶을 때 그들은 최진혁이 아닌 내 일정에 맞춰 전화를 잡았다. 하지만 10층 회의실에서 강을 내려다보며 열리는 분기별 경영회의에서는 최진혁이 모든 것을 자신의 리더십 결과로 포장했다. 그는 수익 성장을 보여주는 세련된 차트를 가지고 있었다. 시너지와 전략적 정렬 같은 단어가 담긴 화려한 슬라이드도. 그러면 이강훈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숫자가 좋아 보였고 최진혁은 깊은 인상을 남기는 발표를 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최악은 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기업 정치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 만큼 나이도 들었고 경험도 많았다. 최악은 그가 정부 계약이 다른 어떤 사업과 같다고 서서히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건설이나 소프트웨어 판매에서 효과가 있는 동일한 경영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관계는 상호 교환 가능하고 기술 전문성은 구매하거나 외주를 줄 수 있으며 보안 인간은 그저 또 다른 행정적 요구사항일 뿐이라고. 그는 효율성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계약 감독관들과의 내 통화를 방해했다. 한 번은 내가 구획화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 담당자와 민감한 논의를 하는 도중에 회의실로 들어와 팀 회의를 위해 방이 필요하니 통화를 짧게 끝낼 수 있냐고 물었다. 전화기 저편의 담당자는 5초 동안 완전히 침묵했는데 그 침묵은 그가 우리 회사의 전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웅변으로 말해주었다. 최진혁은 내가 이메일과 직접 만나서 중요한 제안서 마감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시간에 회의를 잡았다. 김 부장 여기 있어야 해요. 그는 마치 부서, 성과 지표에 대한 자신의 회의가 전체 500만 달러짜리 제안서가 올바르게 제출되도록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말했다. 지난달 내가 제주도 휴가를 가기 3주 전에 나는 그가 이강훈 대표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그의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추지 못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정부 부서가 마침내 진짜 사업 부문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표준화된 프로세스, 명확한 성과 지표, 명확한 책임 소재. 우리는 항상 너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분야의 규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 11년간의 꾸준한 성장과 신중한 관계 구축이 아마추어적인 운영이었던 것처럼, 마치 신뢰와 전문성이 전문성 부족의 징후이지
전문화된 사업의 기초가 아닌 것처럼 결정적인 계기는 최진혁이 나를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말한 지 3일 후에 찾아왔다. 수요일 오후 6시쯤이었다.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고 마감이 임박한 제안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칸막이에만 불이 몇 개 켜져 있었다. 나는 주차장에서 내 픽업 트럭에 앉아 시동을 걸고 서울의 9월 늦더위와 싸우는 에어컨을 켜놓고 있었다. 나는 바로 떠나지 않았다. 40분 동안 그냥 거기 앉아서 앞 유리를 통해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12년을 생각했다. 얼마나 자주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는지, 휴가 주말 공휴일에 얼마나 많은 전화를 받았는지, 내가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틀라스의 필요를 내 개인적인 삶보다 얼마나 많이 우선시했는지. 휴대폰이 진동했다. 스트래티직 솔루션스에서 온 메시지였다. 한태석 대표부 김민준 부장님, 우리가 논의했던 수석 파트너 직책에 아직 관심 있으신가요? 전화 주세요. 한태석은 아틀라스의 정부 부문 최대 경쟁사인 스트래티직 솔루션스의 대표였다. 우리는 6개월 전 국방산업 컨퍼런스에서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긴 강연으로 하루를 보낸 후 호텔배에서 나누는 그런 대화 중 하나였다. 모두가 약간 경계를 풀고 업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리. 그는 내 경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나는 충성심과 현재 직책에 대한 만족감을 중얼거리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충성심. 그 단어는 이제 그 트럭에 앉아 최진혁의 거만한 미소와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무심한 말을 떠올리니 공허하게 들렸다. 나는 핸더슨 계약을 위해 구체적으로 나를 요청했던 윤서연 대령을 생각했다. 아틀라스를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 부서를 요청한 것도 아니었다. 내 이름으로 나를 요청했다. 내 판단력과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나는 30년 경력의 무능함에 대한 관용이 전혀 없는 육군 베테랑인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의 계약 감독관을 생각했다. 그는 최진혁의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내가 전화하면 항상 받았다. 비록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잡담을 나누기 위해서일지라도. 나는 협상 중인 다른 세 개의 주요 계약을 생각했다. 연간 800만 달러 규모의 에버딘 프로젝트, 5년간 1,500만 달러에 달하는 라이트 패터슨의 레이더 현대화 사업, 아직 예비 단계지만 1,200만 달러까지 성장할 수 있는 시험시설 계약. 이 모든 것은 내가 수년에 걸쳐 구축한 관계, 공식적인 소개로 시작하여 상호,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대화 덕분에 유일하게 존재했다. 쉽게 대체될 수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다시 아틀라스 건물을 바라보았다. 최진혁의 사무실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아마도 또 다른 수익 성장 프레젠테이션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이루지 않은 성공을 자신이 개발하지 않은 전략의 공으로 돌리면서 나는 한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가 받기 전에 전화벨이 2번 울렸다. 김 부장님, 전화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과 기회를 이해함으로써 지금의 위치에 오른 사람 특유의 단도직입적인 기운이 있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20년 만에 은퇴한 수석 파트너 한 분을 막 잃어서 즉시 그 자리를 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식 파트너 직책 지분 참여 그리고 당신이 가져오는 모든 정부 관계는 당신의 관리해 유지됩니다.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도 공을 나누는 일도 없습니다. 당신이 구축하고 당신이 관리하고 당신이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그의 말은 내가 최진혁에게서 경험했던 모든 것과 정반대였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합니까? 2주 안에 시작하면 이상적이고 가능하다면 1주면 더 좋습니다. 빠듯한 건 알지만 당신의 경력을 가진 사람에게 완벽한 계약 기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부장님, 아틀라스 상황이 어떻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업계는 좁아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사무실 창문을 통해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또 다른 통화인 듯 신나게 손짓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강훈 대표와 아마도 자신의 비전 있는 리더십, 아래 정부 부서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을 터였다. 서류를 보내주십시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전화를 끊을 때 손이 살짝 떨렸다. 나는 방금 내린 결정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가장 먼 길로 집으로 운전했다. 서울의 거리는 퇴근 시간 교통체증으로 가득했다. 아마도 가치 있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평범한 직장에서
평범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내가 마지막으로 그런 기분을 느낀 지 얼마나 되었을까 궁금했다. 그날 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맥주 한 잔을 놓고 식탁에 앉아 한태석의 메시지를 3번 다시 읽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아틀라스의 모든 현행 정부 계약 목록을 마음속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각각의 계약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각각은 몇 달 또는 몇 년의 노력을 나타냈다. 그리고 각각은 내가 꾸준한 결과, 기술적 전문성, 상호 신뢰를 통해 구축한 개인적인 관계에 의존했다. 최진혁은 이 계약들이 회사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곧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1시간 이른 7시에 사무실에 도착했다. 용기가 사라지기 전에 12년의 충성심이 나를 제고하게 만들기 전에 이 일을 하고 싶었다. 나는 텅 빈 컴퓨터 화면에 사직서를 입력했다. 간단한 2문장, 단도직입적으로. 최진혁이 받을 자격이 없는 설명이나 정당화 없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저는 아틀라스 엔지니어링에서의 제 직책에서 사임합니다.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것을 인쇄하고 입사 10주년 때 이강훈 대표가 준 펜으로 서명한 후 그의 사무실로 곧장 가져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이강훈 대표는 화면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었고 돋보기 안경이 코끝에 걸려 있었으며 수백 번의 회의에서 보아온 그 집중한 표정이었다. 그는 컴퓨터에서 눈을 들어 이렇게 일찍 나를 보고 놀랐다. 김 부장 좋은 아침이요. 무슨 일인가? 최진혁 말이 맞습니다. 나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세게 그의 책상 위에 편지를 놓으며 말했다. 종이가 나무에 부딪히는 마른 소리가 났다. 저는 쉽게 대체될 수 있으니 핸더슨 계약, 라이트 패터슨 갱신, 다음 달 마감인 에버딘 제안서 또는 이 부서를 수익성 있게 유지하는 다른 18개의 현행 정부 관계를 관리할 다른 사람을 찾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이강훈 대표의 얼굴은 편지를 읽으면서 창백해졌다. 그는 마치 그 동작이 페이지의 단어를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는 듯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김 부장 잠깐만 앉게. 이야기 좀 하세. 이야기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표님.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했다. 12년간 억눌린 좌절이 모든 단어에 무게를 실었다. 3년 동안 저는 최진혁이 제가 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3년 동안 저는 그가 만들지 않은 관계와 이해하지 못하는 계약에 대한 공을 가로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그가 말을 잘하고 서울대 MBA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걸 방치하셨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나쁜 줄은 몰랐네. 이강훈 대표가 말을 시작했지만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아셨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은 그의 분기별 프레젠테이션에서 숫자가 좋아 보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은 그의 일이 아니라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가 불렀다. 어디로 가는 건가? 스트래티직 솔루션스의 직책을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제 경험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정부, 고객과 12년간 쌓은 신뢰가 MBA와 거만한 태도로 대체될 수 없다고. 최진혁이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 내 책상을 정리했다. 대립도 드라마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위험을 지키며 떠나고 싶었다. 12년간 꼼꼼하게 정리된 파일들, 수동으로 업데이트된 연락처 목록, 계약 감독관들의 개인적 선호도에 대한 손으로 쓴 관계 메모, 모든 것이 창고에서 가져온 3개의 골판지 상자에 들어갔다. 정부 계약 데이터베이스는 회사 서버에 남았다. 그들은 숫자, 날짜, 기술 사양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밤 11시에 받은 전화, 꾸준히 지켜온 마감일, 수년에 걸쳐 입증된 전문성을 통해 구축된 진정한 관계는 나와 함께 떠났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파일에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윤서연 대령 같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내게 가졌던 신뢰 속에 있었다. 내가 마지막 상자를 트럭에 싣고 있을 때 최진혁이 점심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차장 문 앞에 서서 차 열쇠를 손에 들고 내가 알아챌 수 없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놀라움, 아마도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의 그 첫 번째 두려움의 찌름.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트럭 덮개를 닫고 차에 오르는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틀라스, 주차장을 마지막으로 빠져나올 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진혁의 번호로 온 메시지였고
이강훈 대표와 조달 부서 일반 번호로 사본이 발송되었다. 핸더슨 국방 계약 취소, 즉시 효력 발생, 새로운 주 계약 자료의 계약 이전에 관한 논의 요청, 국방부 윤서연 대령. 나는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메시지를 3번 읽었다. 휴대폰을 다시 콘솔에 놓을 때 손이 살짝 떨렸다. 윤 대령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즉 정부 계약은 편지지에 적힌 회사 이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틀라스에 절대적으로 명확히 했다. 그것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다. 15초 후에 내 휴대폰이 울렸다. 이강훈 대표였다. 나는 끈질기게 깜박이는 그의 이름을 화면에서 보았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겼다. 그는 즉시 다시 전화했다. 그리고 또 한 번, 4번째 전화에서 나는 받았다. 김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긴장되어 있었다. 이야기 좀 해야겠네. 지금 당장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대표님. 오늘 아침 제 말을 분명히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건 자네와 최진혁 사이에 일어난 어떤 일보다 더 큰 문제야. 그의 목소리에는 공황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다. 핸더슨 계약, 윤 대령이 방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메시지 받았습니다. 긴 침묵. 나는 배경에서 최진혁이 빠르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톤이나 높아져 있었다. 마침내 누군가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건 내가 아니었다. 김 부장, 제발 사무실로 돌아오게. 해결할 수 있어. 아니요, 대표님. 그럴 수 없습니다. 문제는 돈이나 직함이나 코너 오피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신들이 최진혁이 3년 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은 그 대가가 정확히 얼마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날 오후 6시에 이강훈 대표가 전화했다. 나는 서울 도심의 현대적인 건물 20층에 있는 스트래티직 솔루션스에서 한태석 대표의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전망은 아틀라스보다 좋았다. 더 높고 더 선명했다.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더 정직했다. 김 부장, 이야기 좀 해야겠네. 이강훈 대표의 목소리는 이제 더 통제되어 있었는데 마치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전화를 준비한 것 같았다. 깔건 자네와 최진혁 사이에 일어난 어떤 일보다 더 큰 문제야.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유지했다. 한태석은 책상 건너편에서 눈썹을 치켜 올렸는데 분명히 대화의 분위기를 듣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파트너십 계약의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 핸더슨 계약은 3년간 2,000조 500만 달러 가치가 있네. 윤 대령은 최진혁의 전화를 받지 않아 자네가 개인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계약은 취소라고 말하고 있네. 그녀는 이 점에 대해 절대적으로 명확했어. 자네 없이는 계약도 없다는 거야. 나는 회의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 도심이 우리 아래로 펼쳐져 있었다. 한강이 하루의 마지막 빛을 담고 있었는데 해가 지기 직전 마지막 몇 분 동안만 나타나는 그 깊은 황금빛이었다. 이 높이에서 도시는 다르게 보였다.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타깝군요. 나는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말했다. 장난치지 말게, 김 부장. 그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12년은 뭔가 의미가 있어야지. 자네는 회사에 빚이 있어. 내게 빚이 있다고. 맞습니다. 12년은 뭔가 의미가 있어야죠. 나는 잠시 멈추어 그 말이 자리 잡도록 했다. 하지만 대표님의 구조조정은 최진혁을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 그가 구축하지 않은 관계, 그가 일해본 적 없는 사업의 책임자로 만들었습니다. 3년 동안 그걸 지켜본 것도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강훈 대표의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다. 최진혁은 서울대 MBA 출신이야. 그는 비즈니스를 이해해. 그는 너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부서에 규율과 프로세스를 가져왔다고. 정부 계약은 일반적인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대표님. 그것은 수년에 걸쳐 구축된 관계입니다. 강요하거나 서두를 수 없는 신뢰입니다. 취득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이전할 수 없는 보안인가입니다. 최진혁은 핸더슨 계약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파일의 절반에 접근할 인가조차 없으며 시스템 통합이나 구획화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윤 대령의 질문에 답할 기술적 전문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인가를 받게 할 걸세. 이강훈 대표는 이제 방어적으로 들렸다. 컨설턴트를 데려올 거야. 필요한 건 뭐든지 할 거라고. 비밀 등급의 구획화된 접근 권한 인가는 최소 18개월이 걸립니다, 대표님. 승인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그건 최진혁이 지난 10년 동안 내
번이나 직장을 옮긴 것을 고려하면 확실치 않은 신원 조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윤 대령은 저와 8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녀는 기술 사양 일정 관리, 시스템 통합에 대한 제 판단을 신뢰합니다. 최진혁이 MBA를 가졌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사람과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한태석은 계약서 읽기를 마치고 파트너십 계약서를 책상 위로 밀었다. 나는 이강훈 대표가 할 말을 찾는 동안 서명했고 내 서명은 점선 위에 확고하고 선명했다. 뭘 원하나? 마침내 이강훈 대표가 물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다. 저는 최진혁이 어떤 사람들은 쉽게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표님이 업계 전문성 대신 학문적 자격, 증명을 기반으로 관리자를 선택하는 것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분 모두 관계가 아무리 멋진 차트라도 스프레드시트에 나타나는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로군. 아니요, 대표님. 이건 역량 문제입니다. 최진혁은 3년 동안 자신이 하지 않은 일, 자신이 구축하지 않은 관계,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전문성에 대한 공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정부 계약이 마치 프로젝트 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도 모든 것이 계속 작동하는 건설과 같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제 그는 실제로 아틀라스의 정부 부서를 운영하는 사람 없이 그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관리자의 자존심이 12년간의 관계 구축을 파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서명한 계약서를 한태석에게 건넸다. 그는 그것을 스트래티직 솔루션스 로고가 있는 폴더에 넣고 내게 손을 내밀었다. 힘든 대화였나요? 그는 내 손을 굳게 잡으며 물었다. 필요한 대화였습니다. 한태석은 의자의 등을 기대고 내 얼굴을 살폈다. 김 부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정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워싱턴 컨퍼런스에서의 그 대화 이후로 저는 당신의 고객 몇몇과 조심스럽게 연락을 유지해왔습니다. 사업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것은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틀라스가 아니라 당신과 일합니다. 제안서에 있는 회사 이름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차적인 것입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윤 대령님이 그 점을 매우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라이트 패터슨, 에버딘, 그리고 다른 세 시설의 사람들과 비공식적으로 대화해왔습니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를 옮긴다면 그들은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아틀라스를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 휴대폰이 메시지로 끊임없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핸더슨 계약이 단순히 서류 작업과 프로세스가 아니라 나와 수년간 함께 일해온 특정 인물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한 최진혁, 그리고 다시 이강훈 대표. 이번에는 변화와 인정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찬 그의 가장 긴 메시지, 그리고 아틀라스 법무팀의 누군가 옵션과 상호 합의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했다. 나는 휴대폰을 끄고 새 책상 서랍에 넣었다. 한태석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다. 현명한 결정입니다. 저들이 속 좀 태우게 두죠. 다음 날 아침 3개의 계약이 추가로 취소되었고 각각 오전 9시 이전에 도착했다. 마치 고객들이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메시지를 조정한 것처럼.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는 8개월 동안 협상 중이던 1,500만 달러 규모의 레이더 현대화 프로젝트에서 철수했다. 에버딘 기지는 연간 800만 달러 가치의 시험시설 계약 협상을 중단했다.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세 번째 계약 노퍽, 근처의 해군시설과의 300만 달러짜리 소규모 프로젝트도 취소되었다. 각각의 취소, 통보에는 표현은 달랐지만 동일한 기본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주 계약자와의 관계 종료, 향후 계약 합의에 대한 논의 요청, 그리고 각각의 통보에는 최진혁을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뜨렸을 법한 한 줄이 포함되어 있었다. 향후 계약 옵션 논의를 위해 김민준의 연락처 정보 제공 요망. 한태석이 오전 10시에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는 통화 중이었지만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가 통화를 마치는 동안 나는 창밖으로 서울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 보였고 에너지와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김 부장님, 물어봐야겠습니다. 한태석은 전화를 끊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습니까? 어제 우리와 계약할 때 계약들이 취소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나는 그 질문을 신중하게 생각했다. 최진혁이 정부 계약이 단지 올바른 서류를 갖추고 가장 낮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관계의 요소, 보안인가 요건 또는 기술 전문성에 대한 기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은 고객들이 그들의 선호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조율된 방식으로 명확하게 밝힐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제 최진혁은 쉽게 대체 가능이라는 것이 현실과 마주쳤을 때 살아남지 못하는 이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는 수년이 걸려 구축한 관계를 건설 일정 관리, 기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한태석은 의자의 등을 기대고 턱 아래로 손을 모았다. 당신의 전 회사는 MBA를 가진 관리자가 12년 경력의 전문가에게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방금 4,800만 달러의 현행 계약을 이뤘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연구될 비즈니스 교훈이 될 겁니다. 그것도 한 가지 관점이겠지요. 다른 관점은 무엇이죠? 최진혁은 3년 동안 아틀라스가 가진 모든 정부 관계를 구축한 사람을 체계적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는 경영 자격증이 기술 전문성과 고객 신뢰보다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정부 계약을 마치 사람을 교체 가능한 부품처럼 바꿀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처럼 취급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 관계들이 실제로 얼마의 가치가 있었는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훈 대표는 업계 지식 대신 학문적 혈통을 기반으로 관리자를 선택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전곡까지. 내 휴대폰에는 아틀라스 번호로 온 부재중 전화가 17통이나 찍혀 있었다. 이강훈 대표가 6번, 최진혁이 4번, 법무팀의 누군가가 3번, 그리고 내가 모르는 번호로 4번 걸려왔는데 아마도 문제의 심각성을 마침내 파악하기 시작한 이사나 다른 임원들이었을 것이다. 한태석과 나는 스트래티직의 현재 정부 계약 포트폴리오를 검토하며 내 전문성이 기존 계약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때 내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를 알아보았다. 버지니아 국방부청 서울 김민준입니다. 김 부장님, 윤서연입니다. 회사 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 드리고 싶었습니다. 윤서연 대령. 나는 한태석의 사무실을 나와 빈 회의실로 가서 조용히 문을 닫았다. 대령님, 전화 주셔서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강훈 대표가 이틀 동안 저와 통화하려고 점점 더 긴급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핸더슨 계약 상황에 대해 제가 직접 당신과 명확히 해야 할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어떤 종류의 혼란입니까? 이 대표는 이것이 협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틀라스가 올바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적절한 인사를 단행하면 핸더슨 계약을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다고 오해가 없도록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핸더슨 계약은 아틀라스와 취소되었습니다. 끝입니다. 제가 논의하고 싶은 것은 스트래티직 솔루션스와의 새로운 계약이며 당신이 지정된 기술 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명확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저는 15년 동안 국방 조달 업무를 해왔습니다. 수많은 계약업체가 오가는 것을 보았고 회사가 성장하고 망하는 것을 보았고 합병과 구조 조정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업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진실인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관계는 회사 이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요. 그녀는 잠시 멈췄고 나는 배경에서 서류를 만지는 소리, 누군가 기술 문서를 검토하는 뚜렷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핸데오슨 프로젝트는 비밀 기술을 통합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일정 요구사항은 학습 곡선이나 인력 전환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술 사양은 당신의 특정 경력, 당신의 인가 수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복잡한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예산 내에서 완수하는 당신의 입증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합니다.
일정상 대체 인력을 훈련시킬 여유가 없습니다. 비록 아틀라스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없는 것 같지만요. 아틀라스의 상황이 복잡합니다. 김 부장님,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죠. 저는 라이트, 패터슨, 에버딘, 노퍽의 동료들에게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의견은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일하거나 다른 계약업체와 일합니다. 국방부와 우리의 조달 요구에 관한 한 김민준 없는 아틀라스는 아틀라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완전히 솔직하게 말해서 아틀라스 경영진이 이 상황을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내버려둔 방식은 그들의 판단력과 리더십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나는 10분 동안 회의실에 머물며 창밖을 바라보며 방금 들은 것을 곱씹었다. 단순히 핸더슨 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취소된 4,800만 달러 계약에 관한 것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12년에 걸쳐 구축된 아틀라스 정부 사업의 전체 기반이 MBA를 가진 관리자가 스프레드시트 관리와 관리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태석이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다. 괜찮아요. 한참 동안 거기 계시던데 윤 대령님이 방금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는데요? 8년 동안 저는 제가 아틀라스를 위해 일하며 회사의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시간, 전문성, 개인적 신뢰성을 투자하여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다고. 하지만 고객의 관점에서, 실제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대금을 승인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관계는 항상 개인적으로 저와의 것이었습니다. 회사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행정적 구조일 뿐이었습니다. 아틀라스는 편지지였지만 계약은 저였습니다. 한태석이 들어와 내 앞에 앉았다. 정부 계약에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김 부장님. 그게 이 사업의 본질이죠. 기술 전문성과 보안 인간은 개인 자산입니다. 회사 편지지와 함께 이전되지 않아요. 정부 고객들은 특정 개인과 신뢰를 쌓는 데 수년을 투자합니다. 누군가 회사를 옮겼다고 해서 그걸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최진혁은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못했죠. 그는 정부 계약을 올바른 비즈니스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리할 수 있는 회사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관계가 상호 교환 가능하고 신뢰가 내부 메모를 통해 이전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는요. 이제 그는 가능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4,800만 달러의 연간 계약, 수익이 실제로는 아틀라스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었고 당신은 관대하게 그들과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내 휴대폰이 이강훈 대표의 또 다른 전화로 다시 진동했다. 나는 주저없이 거절했다. 한 대표님, 여쭈어 볼 게 있습니다. 스트래티직의 정부 관계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특정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우리 계약 중 얼마나 많은 것이 회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했다. 약 60%, 어쩌면 그 이상일 겁니다. 정부 고객들은 기업 구조나 경영 철학 또는 누가 어느 대학에서 MBA를 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량, 신뢰성, 복잡한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입증된 능력, 그리고 수년간의 꾸준한 작업을 통해 구축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업이 아닌 개인의 자질입니다. 그렇다면 최진혁이 저에게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관리해야 할 사업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당신에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관계 지도 대신 조직도에 초점을 맞추는 전형적인 기업의 맹목이죠. 고객의 전문성과 신뢰보다 직함과 학문적 자격증을 중시하는. 그날 오후 이준호라는 전 동료가 메시지를 보냈다. 이준호는 아틀라스의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일했는데 폭풍의 중심에서는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김 부장님, 이거 아셔야 해요. 최진혁이 오늘 오후 3시에 전사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는 이걸 위기전략회의라고 부르면서 몇 가지 일시적인 차질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한태석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유머 없는 소리로 웃었다. 일시적인 차질이라. 연간 수익의 절반을 잃는 것이 자재 배송, 지연과 비슷한 것처럼 말하는군요. 오롯이 30분의 이준호가 회의 요약을 보내왔다. 나는 불신과 암울한 만족감이
뒤섞인 채로 그것을 읽었다. 최진혁은 전략적 파트너십과 향상된 비즈니스 개발을 통해 현재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1시간 동안 설명했어요. 그는 정말로 이건 그대로 인용한 건데 정부 계약을 잃는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부 일은 너무 제한적이고 우리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이강훈 대표는 맨 앞줄에 앉아서 바닥으로 사라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의 절반은 분명히 눈을 굴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대놓고 휴대폰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나는 한태석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전 상사는 어떤 불행에는 매우 비싼 가격표가 붙는다는 것을 곧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간 4,800만 달러의 수익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도요. 그것은 수익성 있는 회사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회사의 차이입니다. 스트래티직 솔루션스에서 새로운 직책을 맡은 지 3일째 되던 날, 한태석이 내 사무실로 나를 불렀다. 그의 제안은 최진혁의 세계가 단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흡수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김 부장님, 관계 기반 계약과 아틀라스 정부 부서의 붕괴에 대한 우리 대화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제가 스트래티직이 바로 이 기회를 2년 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흥미를 느끼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어떤 종류의 기회입니까? 한태석은 계약 제안서, 관계지도, 경쟁 분석으로 가득 찬 두꺼운 폴더를 집어들었다. 아틀라스의 정부 부서를 완전히 흡수할 기회입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전통적인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체 운영을 구축한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우리는 수년 동안 아틀라스의 정부 사업을 지켜보며 적절한 시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의 전 회사는 훌륭한 정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 및 재정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스트래티직은 막대한 역량, 깊은 재정 자원,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몇몇 기존 계약 외에는 정부 관계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군요. 정확합니다. 윤서연 대령이 어제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했습니다. 단지 핸더슨 계약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연히 당신을 지정된 기술 책임자로 두고 스트래티직을 주 계약자로 하여 핸더슨 계약을 가속화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전에 자동으로 다른 회사로 갔을 다른 3개의 프로젝트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총 2천만 달러가 넘는 가치의 프로젝트들입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문서들을 살펴보았다. 라이트 패터슨은 기존의 레이더 현대화 계약을 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직접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5년간 2천만 달러 상당의 상당한 연장을 제안하고 있었다. 에버디는 그들의 시험시설 프로젝트를 확장하여 스트래티직의 우수한 제조 능력을 포함시키기를 원했는데 이는 아틀라스가 결코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숫자들은 인상적이었다. 한 대표님, 이건 단순히 저를 아틀라스에서 스카우트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들의 정부 고객 기반 전체를 체계적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스트래티직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인 제한된 정부 관계를 우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로 바꾸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MBA를 가진 불안한 관리자가 12년에 걸쳐 구축된 관계가 상호 교환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가 편지지를 실제 관계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에게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나는 수년간 함께 일해온 계약 감독관들과 조달 담당관들에게 체계적으로 계획된 일련의 전화를 걸었다. 각 대화는 동일한 기본 패턴을 따랐지만 각각은 그 사람과 내가 가진 특정 관계에 맞게 개인화되었다. 나는 스트래티직 솔루션스로의 이직을 설명하고 탁월함과 시간 엄수에 대한 나의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했으며 즉시 그들은 기존 계약의 이전과 스트래티직의 우수한 역량이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회 탐색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에버딘의 강지수, 소련기 가장 직설적이었다. 김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아틀라스의 현 경영진은 정부 계약이 단지 서류 작업과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가진 MBA라면 누구나 비밀 기술과 국가 안보가 관련된 국방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이런 프로젝트가 주택 건설처럼 관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실제 운영 경험, 적절한 보안인가,
그리고 엄격한 일정과 보안, 제약해서 복잡한 프로젝트를 완수한 입증된 실적을 가진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주말 내가 스트래티직과 계약한 지 불과 5일 만에 우리는 이전에 아틀라스나 그 직접적인 경쟁사에게 지정되었던 6개의 주요 계약에 대한 공식 제안 요청서를 받았다. 향후 4년간 총 가치는 7천만 달러를 초과했다. 더 중요한 것은 각 요청서에는 본질적으로 나를 필수 핵심 인력으로 지정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금요일 오후에 최진혁이 직접 내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동안 필사적으로 전문적인 평정을 유지하려는 사람의 긴장된 기운이 서려 있었다. 김 부장, 이봐, 이건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어. 이강훈 대표가 자네가 진지하게 돌아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주 상당한 인상과 실질적인 승진을 논의할 의향이 있네. 나는 스트래티직의 정부 계약 부서의 새 사무실에 있었다. 한태석이 우리가 아틀라스로부터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사업을 수용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공간이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 새로운 보안 통신 장비, 인체공학적 워크스테이션, 모든 것이 최고 수준의 정부 계약 운영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어떤 종류의 승진입니까, 최진혁 씨? 원이사급. 이강훈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는 당신만의 부서. 나는 모든 정부 관련 문제에 대해 당신에게 보고하게 될 걸세. 계약 인사 예산에 대한 완전한 자율권, 당신이 항상 원했던 모든 것. 흥미롭군요. 전문화된 전문성에 같이돼 MBA 자격증에 대한 이강훈 대표의 의견을 정확히 무엇이 바꾸었을까요? 초해진혁의 목소리가 방어적으로 변했다. 이봐, 어쩌면 내가 몇 가지에 대해 틀렸을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정부 관계의 복잡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하지만 자네는 자네에게 12년의 기회를 준 회사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어. 자네는 아틀라스에서 일하는 무고한 사람들의 경력을 망치고 있다고. 최진혁 씨, 명확히 하죠. 나는 아무것도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경영 자격증과 실제 업계 전문성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12년간의 관계 구축이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무심한 말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평가받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네, 김 부장.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 만에 4,800만 달러의 현행 계약을 잃었는지 알고 싶어해. 그들은 설명과 책임 소재를 요구하고 있어. 일부는 전체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만을 품은 일부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복수심에 불타고 비윤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네. 자네가 사소한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나는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스트래티직과 계약한 날 보았던 것과 같은 장엄한 풍경.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과 짙은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들에게 당신이 관리해야 할 계약에 필요한 보안인가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았다고도 말하고 있습니까? 단 하나의 정부 프로젝트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작업한 적이 없다고? 기술 전문성과 오랜 관계를 마치 교환 가능한 상품처럼 취급했다고? 유일한 정부 계약 전문가에게 동료들 앞에서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초해진혁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 이강훈 대표가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통제되었지만 절망의 기미가 서려 있었다. 김 부장, 이 상황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해지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네. 최진혁은 떠났어. 즉시 효력 발생. 오늘 오후에 내가 직접 해고했네. 나는 자네에게 정부 계약 담당 부사장 직책과 상당한 회사 지분, 그리고 즉각적인 40% 급여 인상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네. 연간 15일의 추가 휴가, 자네만의 부서 예산, 필요한 모든 자원. 대표님, 그건 대단히 관대하고 진심으로 인정해 감사합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3일 전 최진혁이 제가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확신했고 대표님도 그 평가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는 왜 이 모든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의 상황 평가를 신뢰했기 때문일세. 그가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내가 틀렸고 지금 그걸 인정하네. 그리고 지금은요? 4,800만 달러의 계약을 잃고 이사회가 답변을 요구한 후에야 갑자기 제 가치를 이해하십니까? 이제 나는 누가 중요하고 누가 쉽게 대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리석은 가정을 했기 때문에 $300만 계약 수익을 잃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네. 월요일 아침 내가 사임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다. 한태석이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으며 내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만족감과 경외감에 가까운 무언가가 뒤섞인 미소였다. 김 부장님, 이건 정말 들어보셔야 합니다. 커피는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설정하고 볼륨을 높였다. 이강훈 대표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는데 간신히 억누른 공황과 패배한 체념으로 긴장되어 있었다. 한 대표님, 스트래티직과 아틀라스 간의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 기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한태석은 의자의 등을 기대고 분명히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어떤 종류의 파트너십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대표님, 우리는 스트래티직이 장기 하도급 계약을 통해 우리의 정부 부서 전체를 운영적으로 인수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스트래티직이 모든 정부 계약을 처리하고 아틀라스는 상업 및 산업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쪽이 항상 우리의 핵심 역량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요.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그 계약은 정확히 어떻게 구성될까요? 스트래티직이 모든 기존 정부 계약과 관계 관리를 맡게 됩니다. 아틀라스는 필요에 따라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제조 요구에 대비해 우리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수익은 초기에 스트래티직에 유리한 60대 40 비율로 분배하고 첫 해 이후 성과에 따라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몸을 앞으로 숙여 전화기에 직접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다시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군요. 전화기 저편의 침묵은 거의 10초 동안 이어졌다. 이강훈 대표가 마침내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모든 전문적인 통제의 허울을 잃어버렸다. 김 부장, 자네가 이 대화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물론 그랬겠지. 사실 이 대표님, 저는 이 대화에 단지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이 대화 그 자체입니다. 대표님이 스트래티직의 라이선스를 주려고 하는 모든 정부 관계, 필사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모든 계약,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든 고객들, 그들 모두는 아틀라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게 속해 있습니다. 고객들은 지난주 그들의 행동을 통해 그것을 절대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김 부장, 제발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아틀라스는 자네의 전문성, 개발에 12년이나 투자했어. 그리고 최진혁은 3년 동안 체계적으로 저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투자가 얼마나 쉽게 대체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그 평가에 대해 엄청나게 틀렸더군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모두는 그를 믿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한태석이 이어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전문적이었지만 날카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이 대표님, 여기 우리의 공식적인 역제안입니다. 스트래티직 솔루션스는 아틀라스 정부 부서의 유형 자산, 사무 공간, 장비, 가구, 그리고 의향이 있는 행정 인력을 독립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된 공정시장 가치로 인수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모든 현행 계약, 모든 기존 고객 관계, 그리고 정부 고객과의 향후 사업을 추구할 모든 권리는 오로지 김민준과 스트래티직에 귀속됩니다. 협상 불가입니다. 그건 우리 정부 부서 전체를 완전히 없애는 거잖나. 우리 연간 수익의 절반인데. 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없애는 거죠. 지난주 최진혁이 저에게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사실상 그가 없앴던 것처럼요.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당신이 그것이 구체적인 재정적 용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이사회가 오늘 오후에 회의를 하네. 김 부장, 특별 긴급 회의야. 그들은 상세한 설명, 회복 계획, 그리고 책임질 사람을 요구할 걸세. 도대체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절대적인 진실을 말하세요, 이 대표님. 최진혁이 오만함, 자신이 관리해야 할 산업에 대한 무지, 그리고 실제로 모든 계약을 창출하던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라는 유독한 조합을 통해 연간 $4,800만 수익을 잃게 만들었다고 말하세요. 쉽게 대체 가능이라는 말이 아마도 아틀라스 기업 역사상 가장 비싼 세 단어였을 거라고 말하세요. 이강훈 대표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흔들렸다. 자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김 부장? 복수? 만족감? 자네가 세우는데 일조한 회사가 완전히 파괴되는 걸 보는 것? 저는 최진혁이 쉽게 대체 가능이라는 말이 잘못된 사람에게 적용되었을 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은 본능적 수준에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표님이 실제 업계 전문성보다 MBA 자격증을 중시하는 것의 대가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12년간의 헌신과 관계 구축이 무심하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가치를 인정받는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2주 후 나는 스트래티직 솔루션스의 새 사무실에 편안하게 앉아 핸더슨 프로젝트의 계약 사양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이준호가 아틀라스의 새롭고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전화했다. 최진혁이 어제 오후에 공식적으로 해고됐어요. 이사회 회의가 6시간이나 계속됐대요. 엄청나게 험악했다고 하더군요. 이강훈 대표가 소위 정부 부서라고 불리는 것의 남은 부분을 직접 통제하게 됐지만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통제할 게 거의 없어요. 이미 가라앉은 배의 선장으로 임명된 것과 같죠. 나머지 직원들은요? 재원 행정팀 대부분은 물리적 자산 인수와 함께 스트래티직으로 옮겨갔잖아요. 남은 사람들은 지금 상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엔지니어링은 전적으로 산업 건설과 상업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고요. 예전 수익 기반의 약 절반 정도지만 적어도 비교적 안정적이에요. 거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구조 엔지니어들을 해고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최진혁 개인은요? 다른 자리를 구했나요? 그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부장님. 소문에 의하면 관련 산업에서도 일자리를 구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정부 계약 부문은 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놀라울 정도로 작고 서로 연결된 세계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야기가 불처럼 번졌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쉽게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다이슨주 $800만 날려버린 서울대 MBA. 아무도 순전히 오만함과 산업에 대한 무지로 수익성 있는 사업 전체를 파괴한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 하지 않죠. 나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정말로 서울을 진심으로 좋아하기 시작했다. 한강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 부풀려진 기업의 자존심보다 진정한 전문성을 중시하는 곳에서 일하는 데서 오는 만져질 듯한 가능성의 느낌. 이준호 씨, 계속 소식 알려줘서 고마워요. 연락해주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 부장님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윤서연 대령님이 어제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이강훈 대표에게 직접 전화했대요. 그녀는 이것이 회사로서의 아틀라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가 명확히 이해하기를 원했대요. 부장님은 수년 동안 예외적으로 전문적이었고 스트래티직은 당신을 얻은 것이 엄청난 행운이라고 강조해서 말했다고 해요. 그녀는 당신이 떠난 후에도 아틀라스에 대해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칭찬했대요. 그녀가 그걸 알아준 것은 친절하고 관대한 일이네요. 하지만 그녀는 또한 이건 말 그대로 그 방에 있었던 사람에게서 들은 걸 인용한 건데 최진혁의 행동은 전체 국방 계약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망신이었고 그의 명성은 전국의 진지한 조달 전문가들 사이에서 영구적이고 돌이킬 수 없이 더럽혀졌다고 말했대요. 그녀는 이강훈 대표에게 최진혁이 다시는 정부 계약 일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나는 몇 분 동안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한태석이 커피 2잔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괜찮아요? 생각이 많아 보이시네요. 단지 2주 만에 상황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주 전 최진혁은 MBA 자격증과 추상적인 경영, 이론이 12년간의 세심한 관계 구축과 깊은 기술, 전문성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다고 지극히 확신했었죠.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그는 그 차이를 고통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쉽게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최진혁의 직업적 몰락은 서로 연결된 국방계약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인용되는 경고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국방부 조달 사무실, 산업 컨퍼런스, 호텔 배서의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정기적으로 회자되었다. 항상 기업의 오만함이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와 결합되었을 때 수년간 신중하게 구축된 관계를 어떻게 재앙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시로서 나는 핸더슨 계약의 확장된 사양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윤서연 대령은
스트래티직의 우수한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일정을 상당히 앞당기기를 원했고, 우리는 원래 마감일보다 훨씬 빨리 납품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아틀라스에서는 전혀 불가능했을 것이다. 최진혁이 다른 평판 좋은 국방 분야 회사들의 경영직에 끈질기게 지원했을 때 그의 추천서에는 필연적으로 그가 본질적으로 혼자서 엄청난 경영 실패를 통해 재앙적인 인사 결정과 고도로 전문화된 산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거의 코믹할 정도의 근본적인 오해를 통해 연간 4,800만 달러의 수익을 없애버렸다는 사실이 언급되었다. 그의 세심하게 만들어진 링크드인 프로필은 몇 달 동안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는데, 개인의 평판이 종종 인상적인 학문적 자격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산업에서 비슷한 직업을 찾는 그의 커져가는 무능력에 대한 조용하지만 웅변적인 증거였다. 특히 서울, 애틀랜타, 워싱턴, 헌츠빌에 집중된 지역에 있는 비교적 작고 서로 연결된 국방계약 전문가 커뮤니티는 최진혁의 극적인 사례를 고도로 전문화된 인재를 해고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이 어떻게 회사의 경쟁적 위치를 재앙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돌이킬 수 없이 손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적 예시로 반복해서 사용했다. 나와 수년간 전문적으로 함께 일했던 계약 감독관들은 사적인 대화와 일부 경우에는 공식적인 통신에서 진정으로 경험 많은 전문가에 대한 최진혁의 경멸적인 대우가 그의 판단력, 리더십 능력, 그리고 복잡한 산업의 고위, 경영직에 대한 근본적인 적합성에 대해 매우 나쁜 인상을 주었다고 절대적으로 명확히 했다. 그의 이후 전통적인 건설 분야에서 경력을 재건하려는 시도는 더 넓은 산업에 놀라울 정도로 상호 연결된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해를 받았다. 업계의 전 동료들과 경쟁자들은 아틀라스 정부 부서의 극적인 붕괴에 대해 빠르게 들었다. 이야기는 퍼져나갔다. 평판은 영구적으로 더럽혀졌다. 최진혁의 커져가는 직업적 고립은 아틀라스의 이전 계약에 대한 스트래티직 솔루션스의 가시적이고 잘 문서화된 성공이 업계에서 정기적인 뉴스가 되면서 상당히 깊어졌다. 스트래티직에서 나의 직접적인 리더십 아래 예외적인 성공으로 완료된 각 프로젝트는 최진혁이 그의 일관되게 경멸적인 태도와 근본적인 경영 실패를 통해 무모하게 버린 것에 대한 공개적이고 명백한 상기 역할을 했다. 그의 전문적인 명성은 극적인 실패를 통해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대체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들은 쉽게 잊혀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피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한 임원이라는 오명에서 진정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6개월 후 나는 윤서연 대령의 공식적인 사무실에서 상당히 확장된 핸더슨 계약 갱신에 서명했다. 수년간 생산적으로 함께 일해온 바로 그 헌신적인 조달 전문가 팀에 둘러싸여 있었다. 확장된 계약은 이제 4년간 3,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는데, 이는 스트래티직만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포함했기 때문에 원래 아틀라스 버전보다 훨씬 컸다. 짓다. 윤서연 대령은 최종 서명 후 내 손을 굳게 잡았다. 김 부장님, 때로는 조직이 최고의 인재들의 가치에 대해 고통스러운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아틀라스는 가능한 가장 비싼 방식으로 그 교훈을 배웠습니다. 스트래티직은 분명히 이미 이해하고 있었고요. 때때로 일어난 모든 일을 조용히 되돌아보면서 나는 가장 가치 있고 지속적인 교훈은 근본적으로 간단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입증된 역량과 진정한 헌신을 통해 얻은 진정한 존경은 인상적인 코너, 오피스와 명문 대학의 비싼 학위에서 오는 인위적인 권위를 언제나 필연적으로 능가한다는 것이다.